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수록 하이 앵글, 아래에서 올려다 볼수록 로우 앵글.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다리의 방향이 단면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면 좋아요. 그러면 단면을 어떻게 보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할 거는 도형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벌써 도형화라고 하는 순간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도형화라는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해볼까 해서 도형화로 인체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표현을 좀 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형이라고 했을 때 먼저 뭘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 그 다음에 원기둥, 그 다음에 박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쓸지는 사실 여러분 마음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는 머리, 그리고 팔, 다리는 이렇게 원기둥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서 갈비뼈를 구형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갈비뼈를 이렇게 박스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뼈를 박스로 잡는 편이에요. 대신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그래서 집착 노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도형화 설명을 할 때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에 어떤 원기둥이 있다고 할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는 눈높이를 아이레벨이라고 해요. 정말 말 그대로 눈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레벨이지만 자,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본다고 하면 얘는 하이 앵글이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앵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내려가게 되면 보이는 단면이 굉장히 윗면이 많이 보이는 이런 하이 앵글이 되겠죠. 로우 앵글은 이렇게 단면을 띡 잘라 놓는다고 했을 때 앞서 하이 앵글은 윗면이 이렇게 다 보였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가 보는 순간 로우 앵글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저는 이제 연탄을 이렇게 우리가 던진다고 했을 때 높이 던지면 던질수록 밑면이 많이 보이는 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 가까울수록 윗면이 아예 안 보이는 면이 될 거고요. 던져서 아래로 던졌을 때 가깝게 보이면 윗면이 적게 보이고 저 멀리 바닥까지 던졌다. 그러면 원기둥의 단면의 윗면이 아래로 갈수록 많이 보이는 각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앵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원기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수록 하이 앵글, 아래에서 올려다 볼수록 로우 앵글.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모델의 다리를 한번 볼게요. 아까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다리의 방향이 단면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좋아요. 그러면 단면을 어떻게 보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바지의 면. 바지단.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반바지도 되고요.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허벅지를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있으면 이 종아리의 단면도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바지 단의 이 면을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단면이 이렇게 가려진 면이 이렇게 있겠죠. 잡아놨던 요 바지 단의 단면대로 이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바지 단으로 찾으면 진짜 쉽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단면을 좀 찾아보자면 힌트가 되는 애들을 찾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가고요. 뒤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입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요. 근데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봤던 게 박스를 단면을 쭉쭉쭉쭉 잘라서 봤을 때 아이 레벨이냐 아니면 로우 앵글이냐 하이 앵글이냐 요거에 따라서 단면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달라지는 단면의 모양들을 봤을 때 요거는 아이 레벨에 가까운 단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로우 앵글에 가깝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로 여기도 로우 얘는 하이 앵글에서 본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더 단단하게 형태를 잘 잡은 느낌이 나서 완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팔다리가 이렇게 막 탈골돼 보이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의식을 하면서 그려주면 훨씬 이제 그림이 그럴싸해지는 거죠. 단면이 보이는 각도를 꼭 생각을 하자.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도 단면을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고요. 허리도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리는 요렇게 반대로 여기는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 이 중앙은 제가 리본이 달린 옷이라서 리본이 달린 게 보통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배를 잡았고 아마도 이 안에 골반이 이렇게 있고 허벅지가 이런 식으로 단면이 있을 것 같아요. 바지단을 기준으로 다리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이렇게 단면을 잡아볼 수 있겠죠. 바지단, 뭐 양말, 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매단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만약에 이제 티셔츠를 입었다고 하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파악을 할 때는 꼭 중요한 게 그냥 냅다 동그라미 땡 이게 아니라 여기서 돌아간 단면이 어떤 식으로 아래가 보이는지 위가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가면서 그려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려볼 건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뒤로 힙을 빼고 있거나 이런 자세일 경우에는 골반부터 어느 정도 잡고 거기서 상체 기울기, 다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 바로바로 그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때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쓸 건지 포즈의 동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고개를 약간 치켜든 느낌이죠. 그래서 치켜든 느낌 살리고 어깨 기울기, 골반 기울기. 골반은 살짝 빠진 걸 옆으로 빠진 걸 볼 수 있죠. 어깨 체크해주고 팔이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졸라맨으로 잡아주기. 기본적으로 일단 졸라맨으로 그려주듯이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 낮춰주고 이제 여기서 입체를 더 할 건데 도형화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도형화를 할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람이 옆 라인이 어디에 올까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바로 봉제선. 티셔츠 패턴을 만들고 걔네들 박음질을 해서 이어서 붙인 선을 봉제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봉제선이 오는 위치를 한번 체크해보면 그 봉제선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옆면으로 보는 티셔츠라고 하면 옆에 딱 반을 나눴을 때 오는 요 지점에 오기 때문에 봉제선만 찾아도 몸에 일단 반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옷이 달라붙는 그런 옷일 경우에는 봉제선이 바로 옆에 오죠. 이런 옷 같은 경우는 봉제선이 정말 딱 옆에 와요. 그래서 이제 봉제선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느슨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럼 봉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 타고 흐르는 부분의 면적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 골반이 여기면 이쯤에서 대략 허리가 올라가서 오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면
옷이 펄럭이면서 특히나 이쪽에 여백이 많이 남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유추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면 봉제선이 여기 있지만 몸의 반쪽은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옆면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형을 잡아본다고 하면 어깨가 윗면이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잡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 박스는 사실 박스로 그리셔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아기 기저귀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토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발부터 타고 가볼게요. 단순화를 시켜서 박스로 도형화 시키면 이 발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일로 와야겠다. 일로 좀 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이렇게 도형화 잡아줄 수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양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단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허벅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단면이 이렇게 엄청 돌아갈 거예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냐? 바짓단이 어떻게 생겼나? 이걸로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반 부분은 이렇게 아기 기저귀 입혀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리 가는데 이쪽 다리는 바짓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을 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쩍벌. 그쵸? 그래서 이런 쩍벌 느낌으로 자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려본다고 했을 때 다리를 갑자기 앞으로 쭉 빼면 그 자세의 느낌이 없어지죠. 오른쪽 발하고 왼쪽 발하고의 간격이 충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잘 관찰하면서. 그래서 잡아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자, 이제 어깨를 갈 건데 어깨는 이렇게 먼저 어깨의 시작점을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팔. 그리고 이제 아까 박스로 그리게 했었죠. 자, 어깨 윗면이 많이 보이는, 지금 보면 쇄골이 이렇게 빗장뼈가 이렇게 보이고 어깨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위에 여기 빗장뼈 바로 윗부분에 영역을 쳐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영역이 생기거든요. 이 영역이 생기는 영역이 아이레벨의 경우, 그러니까 별로 위에서 안 내려다봤다. 그럼 삼각형의 영역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쇄골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툭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보이는 면적의 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상체를 굉장히 많이 숙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상체를 또 박스를 잡아서 돌려주면 돼요. 정면을 잡아본다면 여기서 배꼽이 이쯤 있겠죠. 지난주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대지 부분이 이렇게 한쪽이 좀 찌그러져 있겠죠. 어깨 부분 옆으로 빼서 팔 부분 돌려주고요. 이쪽도 돌려주고, 여기 팔 워머가 있어서 요걸 봤을 때 기준이 이렇게 일직선에 가깝게. 도형화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틀릴 때 있거든요. 근데 막 틀리면 난 도형화를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정말 못하는 아이인가 봐. 막 그럴 거 없이 그냥 수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목. 지금 보면은 어깨선에서 목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고개를 정말 엄청 치켜든 그런 형태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목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원기둥을 올리듯이 잡아서 머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머리는 그냥 구로 그릴게요. 이목구비가 이렇게 있으면 귀가 굉장히 아래로 와요. 왜냐하면 고개를 엄청 위로 들고 있어서 로우 앵글이 되기 때문에 턱이 밑면이 많이 보이는 그런 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어요.